머리 위로 내려앉는 다정한 햇살에 문득 책 한 권 펼쳐보고 싶은 계절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피란 도시 대구에서 꽃피운 예술혼의 흔적과 함께 시라는 공통분모로 함께한 선후배 시인의 특별한 만남까지 대구에서 펼쳐진 4월 문학주간 풍경을 만나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예술인들의 보금자리가 되어준 대구 향촌동. 지난 3월 말 이곳의 뜻깊은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6.25 당시 대구는 피란민들의 도시이자 한국 문단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런 비극적인 그런 시대의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런 전선 문화가 세계사적으로 이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대구광역시에서 이번에 그 비극적인 시대에 꽃피었던 그런 예술과 문화를 조명하기 위해서 여기 이 장소에 한국전선문화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이 가져온 암흑기. 대구 향촌동 일대는 피란 예술인들에게 창작과 생활의 터전이 되어줬고 이들을 중심으로 대구는 전선문화라는 독특한 예술의 무대가 됩니다. 1950년대 문인의 작업실을 재현한 1층 전시장에서는 구상 시인의 영상을 통해 당시 활약한 종군 작가단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종군 작가단이란 말 그대로 군부대 소속의 작가단이 있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우리도 작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모였다네. 종군을 결심하고 전쟁의 경험을 토대로 작품을 쓰기 시작했지. 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여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예술인들이 가장 먼저 만든 단체가 문천구국대였습니다. 이렇게 문천구국대가 대구에서 활동을 하다가 9.28 수복이 되자 다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1.4 후퇴 때 모든 예술인들이 대구로 다시 모여들게 되죠. 그때 구상시인과 여러 문인들과 또는 화가 그리고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육군 종군 작가단, 공군 종군 작가단, 종군 화가단 그리고 종군 군악대가 결성이 되게 됩니다. 공군 종군 문인단들이 해서 창공이라는 잡지를 만들게 되고요. 육군 종군 작가단들은 전선문학 그리고 문천구국대 경북지부에서 전선시첩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전선문화관 건물이 들어선 이 터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피란 문인들의 후원자였던 구상 시인이 후배들과 함께하며 전쟁의 아픔을 달래고 예술을 논했던 공간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인데요. 전쟁 당시 많은 예술가들이 드나들었던 미스키바였습니다. 펄백의 작품 대지에서 이름을 따서 대지바라고 불러졌죠.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전쟁의 비극과 아픔에 대해서 논하고 예술을 서로 논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2020년 이 건물이 매각되었을 때 대구광역시에서 매입을 해서 역사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그런 한국전선문화관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네도 궁금하다면 한국 전쟁 뒤 저기 앉아서 읽어봐도 국내 좋아. 문화예술 지형도의 축소판이었던 대구의 전선문화. 대한민국의 시대성과 대구의 지역성을 아우를 수 있는 대구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6.25라는 민족의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문화예술을 꽃피울 수 있었던 대구 르네상스의 한 장이었던 그런 공간이 바로 이 대지바를 포함한 향촌동 일대입니다. 앞으로 이 공간이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대구 시민들의 역사와 문화예술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찾아간 곳은 지난해 4월 문을 연 정호승 문학관. 시인의 작품 세계와 함께 북카페를 마련, 일상과 문학의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일상의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한국 서정시의 대가로 불리는 정호승 시인. 작가 생전의 문학관이 개관한 건 국내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정호승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정시인이십니다. 등단하신 지 50년 정도 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도 시를 쓰시고 보통 시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에 관해서 시를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대표적인 작품은 수선아이게가 가장 유명하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공간, 시인의 방이라는 공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시인의 방은 어떤 의미에서 그 창작의 공간이고 그 창작을 통한 한 시인의 어떤 영혼의 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 시인의 방에는 제가 자랄 때 어린 시절에서부터 성년이 됐을 때까지 모든 사진들도 있고, 그 50여 년 동안 제가 시를 쓰고 발표한 문회지들, 또 제 작품을 평론한 평론집들, 그러한 것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시인의 영혼의 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호승 문학관은 개관 이래 주민들의 곁에서 일상의 문학이 스며들 수 있게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랑받아 왔는데요. 이번 문학주간은 시를 통한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시가 있는 저녁 프로그램은 선배 작가님과 후배 작가님이 함께 모여 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학의 연대를 넘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학의 첨단에 속하는 감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문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서로 길을 나눌 수 있고, 길을 또 저도 역시 그 젊음을 통해서 새로운 기운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대가 상당히 좀 되는 어떤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생님 시를 통해서 포토그래프 몽타주 넘버 -6 지하철, 출입문 비상 고개의 철석, 흔들리는 손잡이의 철석, 맞은편 할머니 마스크에도 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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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가 달라붙는다. 버킷백과 장갑, 스마트폰이 뒤바뀌고 애인의 문자 메시지는 지하철을 타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지하철 속의 상황들과 느낌들을 표현한 시인데요. 몽타주라는 미술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특히나 지하철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런 또 의미를 담아서 쓴 작품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세계로 지하세계의 삶을 출발점은 달랐지만 바라보는 방향은 같은 선후배 시인의 진솔한 대담. 이야기를 듣던 관객들도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즘 시들 보면은 막 운율도 사라지고 맞춤법도 사라지고 행과역이 막 뒤죽박죽되고 이런 시들을 볼 때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예전에 10년, 20년 전의 아이들과 지금의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미디어 매체가 발달돼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 그냥 스마트폰부터 가져가지고 그 시선제도 뭐 단어 찾을 게 없나, 뭐 정보를 뽑아낼 게 없나, 그러니까 시들이 보면은 굉장히 낯설어요. 외국 얘기들이 많고 그러지 말고 밖으로 좀 나와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그러면 대문학이 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 문학 전반에 대한, 또 문학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이라든가 우리 후배 문인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줬죠.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고, 더 소중한 일은 시인과 시인이 만나는 일은 더 소중한 일이다.
시인과 시인이 만나서 서로 시를 이야기하고 시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질곡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우리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서로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이해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시인과 시인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만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 시대를 비추는 거울, 문학을 통해 나의 지평을 넓히고 몰랐던 세상을 만납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 여러분을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갈 한 권의 책,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